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크진 않고 그걸 또 이렇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수세가 회복이 돼서 열과율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이렇게 예비지 전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을철에는 이 가을철에 예비지 대상 수는 가을 순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수세가 좀 강한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을 순만 제거를 할 정도로 길어도 괜찮습니다. 막 길어도 이렇게 되지 않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셔도 순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순이 나오는데 본순에서도 이렇게 순이 붙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세워져 있는 거는 위에 부분은 조금 위로 나오고 살짝 이렇게 느껴져 있어야 밑에까지 그걸로 순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비지를 만들어서 내년에 젓가락 조절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는 꽃비를 주는데 우리가 필요 중에 다리 성분이 열매에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보통 지금이 아니고 한 11월, 10월이나 11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추석 전에 보면 열매가 많이 달린 다음에 열매 주위에 잎이 끝이 노랑노랑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걸 보면 대부분이 다리 비료비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복합비료를 쓰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에 복합비료를 쓰는데 복합비료를 쓸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소 기준으로 배합비료를 씁니다. 그런데 보면 다리 성분이 약간씩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부족한 게 감귤차나 수어원에 이런 것들을 보면 다리 성분이 약간씩 부족해요. 요 부족분을 추가해 주시는 분도 있겠죠. 추가해 주시는 게 과일 크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 때 이렇게 복합비료 위주로 해주시면 황산가리 위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해주셔야 열매가 많이 달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열매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더 많이 생길 준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리 키우는 데 쓰는 20일까지 쓰지 마시고 열매 키우는 데 쓰는 원형 복합비료를 쓰시라 황산가리가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저거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열매 색이나 열매를 잘 키울 수 있는 황산가리가 포함된 비료로 쓰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비싸서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가을 비료를 잘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착색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10월 중순 이후에 주면 열매에 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습니다. 착색에도 그렇게 물론 늦게 막 수확하는 경우는 착색에 영향을 주죠. 차이비 때문에 많은 경우 12월 넘어서 수확하는 경우는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11월에 수확하는 경우는 착색에 영향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가을 비료를 꼭 주시라고 합니다. 가을 비료 주셔야 그 다음에 순도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연면십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되죠. 저한테까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 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바람이 원래 덜 달렸다. 건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나무에 그 나무에 침범하기 때문에 많이 달렸던 나무는 반드시 주시고 원래 많이 달렸는데 열과로 다 떨어졌다. 했던 나무는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의 양분이 그쪽으로 많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의 영양분이 열매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도 반드시 주시라. 웬만하시면 가볍게 주시는 게 손해는 없습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자기가 물에 타서 12월 넘어서 주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효율적으로 보면 좀 떨어집니다. 12월 넘어서 주면 12월 달에 들어가면 지원의 문제, 요즘 같은 기상으로는 12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를 할 거예요, 많이. 근데 12월 넘어가서 물비료로 주면 우리가 그렇게 고용비료로 주면 2의 배수로 증가합니다. 한번 줄 때문에 내성이 한번 생겨버리면. 그래서 웬만하시면 약을 이렇게 같은 약 성분이 있는 거를 계속 주지 마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시험 결과로도 나왔죠. 이 세 가지 빌빌라방 약인데 그 세 가지 약재로 A라는 약, B라는 약, C라는 약을 가져서 하나는 A라는 약만 계속 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만 계속 치면 금방 얘네들이 그 순간은 빨리 이렇게 강제 효과 높을 줄 몰라도 계속 칠수록 뇌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통초벌레 약이 여러 가지, 통초벌레 약도 엄청 많습니다. 보면 농약 그 병 앞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있죠. 여러 숫자들 붙어 있습니다. 유구로 시작되는 거, 한으로 시작되는 거, 영어도 붙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요 6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다 같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6도 그렇고 요 6도 그렇고 다 같은 약이라고 뭐냐면 성분은 다르지만 얘네가 작용한 그 곤충에 작용하는 기작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작이 똑같으면 그 기작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아니에요. 얘가 호르몬 작용을 해서 얘네 그